네, 시장에서 핫한 공모주와 장외 주식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송범선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공모주와 장외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네. 또 비를 뚫고 또 와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비 좀 괜찮으십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그래도 비 오는 날에도 그 앞서 원이투데 뒤로 말했지만 네. 장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이 열리고 장이 열리는 곳에서는 장애 주식이 있다. 항상 장애 있는 주식이 거죠. 있는 곳에서는 네. 소형주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네. 네. 야, 역시 네. 또 명언 제조기답게 또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또 뭐 햇빛이 비치나 항상 네. 이제 장애 주식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 주 또 얼마나 핫한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뜨거운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조정기다운 시장이었죠. 우리가 네네. 거래소 코스닥도 상태가 안 좋았지만 뭐 장외 주식 시장 또한 매수와 매도가 없는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속인 상태에서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어제부터 이 매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큐라티스와 바디프렌드입니다. 큐라티스가 기본적으로 국내 제약사 가운데 코로나 백신 20톤주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완축해서 네. 완성했죠. 네.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게 바로 mRNA입니다. mRNA의 백신은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가 성분을 사용하고 네.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백신 어떻게 보면 언액이 네네. 생산된다면 바로 여기에서 생산될 것이다. 보고 이미 러시아 백신과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8월 달에 네. 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큐라티스가 국내 제약사로서 가장 완벽한 규모의 시설을 완비하면서 최대 규모 백신 생산 기지를 완성한 상태에서 아마 기술적 평가를 네. 대청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 시장이 핫하게 움직이면서 어제부터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백신 소식도 있었고. 그러면 넷마블 네. 레오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넷마블. 네. 레오가 넷마블이 제2의 나라 흥행 여부에 따라서 네. 현재 장외 시장에 있는 KOT 시장에 있는 넷마블 레오가 네.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청신호를 알렸습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네. 제2의 나라가 엄청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쓰고 광고, 있죠. 뭐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예. 계속 뜨는 그 영상 많이 봤어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넷마블 레오 문제뿐만 아니라 상장된 넷마블의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활을 걸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게 만약 성공했을 때 바로 넷마블 레오는 바로 상장으로 갈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신라젠 참 말이 많았죠. 신라젠이 드디어 새로운 주인을 맞았죠. M2N하고 600억 유상증자 계약을 했죠. 회생 가능성, 네네.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은 신라젠의 주주가 97%가 넘습니다. 개인 주주가. 개인 회사죠. 네네. 이 뜻은 우리가 정리 매매를 할 때 네. 살아남은 것은 개인뿐이 없다. 실은 피해본 것은 개인뿐이 없습니다. 이미 기관들은 다 치고 나가고 개인들이 신라젠을 지키고 있다. 개인들이 전체 지분의 90%가 넘는 지분을 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라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주식보다 높았다는 거죠. 신뢰감도 컸을 겁니다. 다행히 신라젠 현재 비상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에서. 네. 이미 퇴출은 됐지만 이런 상태에서 M2N과 600억 원에 대한 유증 유상증자 계약은 해상에 청신호를 알렸다. 천만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5월달 시장이 SKIT 공모주가 좀 침체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6월달에 있습니다. 과연 네. 이 시장까지 약간 투자 심리로 유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6월달에 대우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대기하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뱅크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네. 심사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6월, 7월, 늦어도 9월 안에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모던 퇴원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월 8일까지 공모 희망가가 12,000원에서 14,000원, 4,300원에 진행된 오비고
오비고가 그동안 좀 시장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이 오비고 주식이 오늘 좀 내렸습니다. 한 2만 2천 원 호가로 사흘 만에 조정을 보였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미 천국이면 차백신 영수증을 좀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 공모주 시장은 늘 개인들에게 관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기 그 넷마블 네, 넷마블. 제2의 나라 이거 네. 좀 봤는데, 그 일본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 있잖아요. 예, 지브리 스튜디오. 저 애니메이션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일본 좋죠. 애니 네. 보면은 뭐 유지 토토라던가 이거랑 또 손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야, 그래픽이 또 엄청나던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렇다면은 그 넷마블 네오가 예. 넷마블 네오가 또 모바일 쪽으로 또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네. 강하죠, 넷마블 네. 레고. 모바일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넷마블 레고가 갖고 있는 게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넥슨, 네. NC, 네. 넷마블 이러지 않습니까? 그쵸. 3N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3N 원K라고 이런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카카오를 집어넣어서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또 들어가면 그냥 크래프톤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이 3N 중에 하나였던 넷마블. 네. 넷마블이 특히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도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뭐 다 함께 차차차 이런 그렇죠. 저도 그렇죠. 했었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만큼 넷마블은 게임의 강국이다. 아. 그래서 게임 시장에서 늘 시대를 대변하고 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넷마블 제2의 나라 흥행 여부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마케팅 비용이라면 뭐 기본은 가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마블 네오가 만약에 좀 IPO 시간이 좀 앞당겨 지나가 또 지금 가장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만약에 IPO를 한다면 한 언제 할까요? 기본적으로 올 하반기는 가겠죠. 올해 하반기. 하반기는 우리가 뭐 4분기 예상을 네. 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랬을 때 상장되는 넷마블이 가장 큰 또 수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넷마블 관련 주식도 들썩거릴 거라 보고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게임 주식을 주도했던 크래프톤이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주식보다는 게임 회사에 투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적으로 시장에 나면 크래프톤과 넷마블 네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 최고가를 형성한 상태에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일 게임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앞으로 게임의 새로운 신규 게임의 흥행 여부 이런 것들이 크래프톤의 미래를 잡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고평가 논란의 핵심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래프톤은 계속해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넷마블 레오 같은 경우도 현재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장 여부에 따라서는 이 상장 여부에 따라서는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이번에 선보이는 제2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예.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많이 해봤습니다. 네. 크래프톤의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 이것을 또 저한테 말씀드릴 때 역시 크래프톤이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핵이 좀 많이 나온다. 네. 맞습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다음에 한번 우리가 만나야죠. 어디서요? 배그에서 만납시다. 배그에서 PC방에서 한번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만나야죠. 네. 그런데 지금 또 처음에 방송 초기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사실 좀 약간 주춤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5월까지는 좀 그렇지만 6월에는 좀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5월장보다는 6월장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건 거래소, 코스닥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상승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은 올라갈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금리 인상할 것이다. 현재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악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골목에 좀 막혀 있거든요. 이 돈의 흐름은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보다 주식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 시장을 10대, 특히 20대와 30대를 뜨겁게 달구던 가상화폐. 우리가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가상 자산 시장이 조정기를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상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투자하고 가상자산도 투자하고 또는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까지 투자하면서 연결돼 있다. 이런 분들을 보시면 가상자산이 좋아지면 주식도 같이 좋아지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으면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이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보다는 6월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근데 또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 그 상장 요건이 돼도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공모 상장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회사들을 봤는데 실은 뭐냐면 네. 기술 특례가 아니라 상장을 하지 않는 회사들은 아니 돈이 굳혀 있는데 상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장할 필요 없다. 없죠. 이게 뭐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큐트라인 보일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트라인 보일러 가족과는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 기업을 넓게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구축하면서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그렇죠? 그러나 어떤 기업은 한 우물을 계속 깊게 파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있잖아요. 특별한 투자금 없이도 현재 지금 현금이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굳이요 공모주까지 받아서 주주들을 늘려서 주주총회를 열고 그들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이러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배당금 내리면서 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퀴트라인 보일러는 실은 경동 보일러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퀴트라인 보일러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예전부터 아실 때. 귀뚜라미 근데 비상장입니다. CF. 네. 비상장이죠. 이유는 지금 그저 상장할 이유는 없다. 이유는 자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 기업,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보일러 시장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일러 외에는 다른 것을 투자하지 않겠다. 네. 많은 걸 파고 들어가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공개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상장을 하지 않죠. 병원들은 보통 상장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병원. 개인 병원들 다. 그렇죠. 실은 병원은 거의 적자입니다. 근데 그 네. 종합병원 큰 병원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상장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기본적으로 영리, 네. 비영리 대단 아니겠습니까? 비영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비영리 대단. 우리가 실은 아산이라든가 삼성은 적자입니다. 네. 연속 적자인 상태에서 기업이 네.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만든 병원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실은 네. 어떻게 보면 대국민,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집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 병원이라든가 또는 아산병원이 상장을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비영리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상장할 수 없는 요건인 거고. 그렇죠.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상장 자체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병원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네. 적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병원을 어떤 식으로 상장을 시키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학원 에듀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네. 그것보다는 네. 어떤 이 오프라인 학원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메가 스터디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장했죠. 그런 또 방향이 있어요. 실은 교육, 에듀케이션 사업은 상장이 가능합니다. 네. 개인이니까 개인 이익을 위해서 뭐 우리가 보면 요즘 가장 비싼 집을 이투스에 있는 무슨 선생님이 들어갔다. 가장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네. 요즘 학원 강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거죠.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에게 폭리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그렇죠. 가장 고민이 바로 교촌 치킨입니다. 가맹점들이 수익이 나빠지면 네. 우리가 본사에 있는 교촌은 좋아진다. 네. 본사는 영업이익이 좋은데 가맹점 수익이 낮다. 이거 어떻게 수익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맹점 회사들이 상장한 케이스는 최초였습니다. 교촌치킨. 그렇죠. 그 전에 뭐 미스터 피자는 우회 상장을 시킨 케이스고요. 직상장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교촌이 있는데 아마 교촌이 앞으로 영업이익을 발표할 때 고민스러울 겁니다. 자기 이익이 좋다는 것은 가맹점이 좀 손실이 나느라니까 가맹점이 좀 비싸게 물건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맹점 회사들이 상장했을 때 아마 난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촌 F&B가 상장을 했잖아요. 이미. 네, 했죠. 근데 이제 교촌 F&B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교촌 F&B가 우리가 다른 우리가 치킨 회사들 보면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요. 네, 그렇죠. 근데 교촌 F&B는 정말 되는 엑기스 포인트 전략. 정말 되는 어떻게 보면 양념도 그렇지만 자체적이지만 되는 그 치킨에 집중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질리지 않고 누구나 가장 안전한 식품을 전달하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의 형태가 높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이 치킨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아주 깊이 들어가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음. 제가 교촌치킨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간장치킨 엄청 좋아합니다. 네. 예, 가끔 시켜 먹어가지고. 예, 저도 마찬가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과연, 장외주식에 세력이 있는지, 큰손 세력이 있는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력이다, 뭐 주포다, 네. 이런 거래소 코스상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상장 주식의 세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개 업체를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주식 가격의 기준점이 없는 게 바로 장외 주식 아니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주식이 얼마냐 했을 때 우리가 가격의 산정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 회사가요? 국가 소비자들이 하는 거 주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주들 또는 뭐 국가 기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첫 시장의 스타트는 중개업체가 하죠. 적정 가격이 얼마다 있을 때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을 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중개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38 커뮤니케이션 사설 사이트죠. 네. 여기도 피스타카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옛날 명성을 가던 제이스탁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쓰리 어떻게 보면 세 군데 거래 사설 사이트가 주도권을 잡고 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부터 증권벌에서 삼성증권이죠. 네.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가 등장하고 올해 또 신한금융투자가 운영하는 서울거래소 네네. 일명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 증권사가 네. 장외 주식 거래폼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변화가 됐습니다. 네네. 다변화가 됐지만 자 사설 사이트에 있는 매도 매수물이나 네. 증권 플러스 또는 서울 거래소에 있는 매도 매수의 95%는 네. 바로 장외 중개 업체들이 작성한 겁니다. 네. 일반 개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증권 플러스 신한금융투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거래소의 매도 매수는 혹시 증권사에서 이미 정화들 하고 증권사에 쓴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다 개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네. 개인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95% 이상은 장외 중개 업체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장이 이렇게 밀리면 네. 시장이 좀 밀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네. 거래소가. 근데 장외 주식은 장이 밀렸는데도 매도 매수는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격을 지키거나 또는 네. 가격을 본인이 사고 싶은 가격을 임의로 내리거나 네. 하면서 개인들의 주식을 뺏었다가 또는 다시 주었다가 하면서 중개 수수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였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의 호가 범위 기준가를 정하고 있는 증권부서라든가 서울거래소 이런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래 플랫폼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제도권은 해야죠. 너무 어떻게 매도는 10,000원인데 매도가 네. 10,000원인데 사자가 20,000원. 네. 이게 바로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이런 것들은 아예 작성 자체가 안 되게 1차적인 커트라인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 왜? 중개 업체가 없으면 네네. 우리가 서울 증권플러스라 서울거래소 38 커뮤니케이션 비슷한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개인들이 거기서 5%도 글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만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증권플러스가 처음에 만들 때 장외 중개업체 일부 사람들하고 합심을 해서 연대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네. 그들에게 만들었습니다. 네. 왜? 그만큼 중개업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죠. 매도 매수의 90% 장악하고 있다는 거. 네네. 이 뜻은 주식의 가격을 애곡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의 주도 세력이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으면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것은 네.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것들의 공매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거래소, 증권플러스,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피스탁들이 합동을 연대해서 네. 적정 커트라인은 주식 가격 자체가 안 써지도록 벗어나 버리면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1차적인 자정 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럴 때는 연합을체를 구성해서 어떤 기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가격의 선을 벗어나서 매도물과 매수물 차이가 너무 심한 것들은 들어가지 않게끔 한다는 것도 1차적인 제도적 보완 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개인들도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을 구입할 때는 한 군데 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최소한 4군데 이상의 거래 사이트를 보고 비교해서 구입해야만이 비싸게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장외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그런 좋은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오늘 바로 이 시간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